미국이 패권을 갖고 네 가지입니다. 군사력, 포함해서 군사력이에요. 그 다음에 금융 통화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셰일가스입니다. 네 번째 ICT, IT입니다. 미국의 군사력의 기본은 해군이죠. 항공모함인데 항공모함이 미국은 자기 본토가 머니까 항공모함이 에어베이스 아닙니까? 에어베이스가 움직이면서 쏘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이의 퍼시픽 커맨드, 요새는 인디안 퍼시픽 커맨드라고 하는데 미 태평양 사람들 가봤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거기가 극동 지역, 중동 지역을 지원하는 건데 그런 거만 아니라 세계 해군의 2위와 10위까지를 합친 것보다 미국이 더 많죠. 중국이 미국에 뒤지는 게 핵잠수함이에요. 핵잠수함 같은 게 뒤지는 거고 핵무기는 미국하고 러시아가 비슷한 것 같죠. 다 많은 것 같죠. 그래서 모든 게 다 파괴될 수 있는 것 같지만 미국이 러시아보다 핵무기에서 앞서는 거, 방어무기에서 앞서는 것이 우주 공간을 이용한 것입니다. 우주 공간. 미국이 러시아보다 앞서는 것이 또 방어 시스템을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레이건 때 SDA라고 해서 스트래티직 디펜스 이니셔티브를 해서 우주 공간을 위해서 핵무기를 제한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 우주까지도 전쟁을 핵무기 전쟁을 하는 거냐, 스타워스다 뭐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것이 발전되는 것이 MD입니다. MD.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이 중국이 특히 러시아 신경 쓰는 게 MD죠. 그게 미국이 핵무기 방어 시스템에서 핵무기랑 인공위성을 이용한 것이 합친 것에 미국이 앞서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로 안 넣는 게 금융이죠. 금융. 그렇죠? 통화. 그 다음에 에너지 셰일가스입니다. 셰일가스는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핀란드, 캐나다가 더 많을지 모르지만 미국이 개발할 수 있는 능력, 돈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셰일가스가 있어갖고 지금은 석유를 수출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국가 없앨 수 있습니다. 러시아, 석유라는 자원 하나에 극히 의존하는 경제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석유가 대부분 유럽을 갔었죠. 그걸 막는 겁니다. 그게 그 에너지 중요하죠. ICT. 제가 미국을 공부하면서 미국에서 겪어본 것은 엄살이 심해요. 어떻게 보면. 엄살. 우리는 허풍이 심하고 물론 또 미국의 마이너리티한 그런 언론에서 보도되는 거 있습니다. 중국이 ICT를 장악하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겠지만 아직도 이 네 가지에서 미국이 지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패권 안정론. 여러분이 미중 갈등을 보시면 이춘문 교수님 거를 들으세요. 이춘문 교수님 강의를 들으시면 거의 이해합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는 자유주의, 진보의 현실주의. 저는 국내 정치도 현실적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권을 잡고 나서 뭘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바꿔야 돼요. 현실주의적인 면에서 국내 정치 접근해야 되는데 이춘문 교수 거를 내가 많이 들었는데 이 패권 안정론 얘기를 안 합니다. 패권 안정론이라는 것이 현실주의에서 옛날에는 세력 균형이 돼서 세력이 비슷하면 전쟁이 안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시신저 같은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패권 안정론은 뭐냐?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세계의 경제, 군사 그런 것이 엄청나게 미국이 독점적으로 세계 패권 유지했었지 않습니까?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은 오브 더 피플을 주장한 나라한테 진 겁니다. 오브 더 스테이트를 주장한 궁극주의를 주장한 일본 국제 파시즘, 나치즘 국가를 오브 더 피플한 나라들이 이겨갖고 평양 전쟁이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중공도 피플스 리퍼블릭, 북한 피플스 리퍼블릭 붙인 것이 자기는 오브 더 스테이트가 아니고 오브 더 피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만이 승리한 게 아니고 영국, 프랑스, 소련 다 승리했죠. 영국, 프랑스, 소련 다 승리했지만 엄청 깨졌죠. 그렇죠? 엄청 깨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유럽에 마샬 플랜이라는 경제적 지원해주고 네이토라는 걸 만들어 군사적으로 안보를 구축을 했습니다. 소련도 지원한 거 아세요? 소련도 지원했습니다. 소련도. 그만큼 미국이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돈을 벌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패권이라는 건 엄청났습니다. 그것이 1960년대 그래갖고 미국이 무슨 짓을 했냐. 금태안을 했습니다. 금태안. 달러와 금을 바꿔주는 금태안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달러를 세계 기축통화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금태안을 했었는데 이러한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독점이라는 게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서 무너졌습니다. 핵 군사력은 소련이 하고 중공이 나눠지고 경제적인 것은 유럽연합에서 독일 같은 데에서 부상하고 일본도 미국의 해안보 상황에서 부상해하고 미일 무역 갈등 생겼죠. 19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미국의 독점적인 군사적인 경제적 독점이 깨졌습니다. 그래갖고 금태안을 중지했습니다. 그게 닉슨 쇼크입니다. 닉슨 쇼크.
닉슨 쇼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태환을 중지시킨 거. 또 한 가지는 키신저와 핑퐁 얘기하면서 갑자기 일본에게 몰래 일본에 자세히 설명하고 중공과 외교관계를 수립해서 상하이 커뮤니케를 발표한 거. 그 두 가지가 닉슨 쇼크입니다. 그래서 1945년대에는 그렇게 미국이 군사적 경제적 독점에서 1960년대 말 70년대 지나면서 그렇게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독점이 없어지는 걸 보니까 소급해서 보니까 그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점, 패권을 갖고 있을 때는 세계 경제가 안정되고 그랬는데 스테이블했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언스테이블하고 보호무역이 늘어나고 그러더라. 그래서 미국의 패권가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주장하는 것이 패권 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부 없죠. 세계 정부 없습니다. 그렇죠? 국내 정부인데 세계 정부 없습니다. 국제연합 안전하지 않습니다. 국제연합에 상비군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보주의자들은 그 개소리나 그럴지 모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제를 또는 군사적인 것을 안정을 취하는 것이 국제정치가 안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패권 안정 이론자들은 1930년대 말에 그 세계 대공황이 일어날 때도 세계 패권 국가는 영국인데 영국이 패권의 능력이나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패권이라는 것은 전략, 제가 뭐 여러 군사력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떠나서 자유주의적 시각, 국제기구가 발달되고 다원주의 사회 그렇게 바람직하지만 그건 이상적인데 현실주의적으로 밸런스 오브 파워로서 유지되지 않을 때 그 패권 안정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다른 말로 하면 뭐 글로벌 거버넌스라 그럴까 국제 레짐이라 그럴까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식으로서 유지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패권 안정이랍니다. 결론을 맺자면 제 생각에는 남북간 통일 우리가 열심히 해야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는 관계에서 우리가 그걸 잘 이용해서 우리가 남북 통일도 이루고 그간의 비핵화도 이뤄야 된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운다 그래서 요새 이제 극단적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공의 체네타출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중국의 공산당이 없어져야 세계 평화가 간다.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뭐 2차 세계 끝난 다음에 중공과 미국이 싸우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는 인터 디펜던스하기 때문에 아무리 코로나19 시대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그런 시대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때에서 상호 협조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너무 저는 뭐 친중국, 친일본, 친중국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친일본, 친중국 해갖고 중국의 시장을 먹고 살고 미국에 안 보여서 살고 미국에 물건 팔아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가 현 여자가 천안문 광장에 막루에 올라가 망발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친중 정치가 쓰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천안문에 올라가고 막루에 올라가는 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외교적인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정적인 이제 사우스 차이나 여러분 남중국 해에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붙었을 때 미국 손을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게 된 이유가 탱샤오핑이라는 사람 때문에 중국이 개혁게 뭐 잘 사는 거 아닙니까? 탱샤오핑이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100년 탱샤오핑이 살았을 때 중소평 탱샤오핑이 살았을 때 앞으로 100년 중국의 힘이 클 때까지는 도광량에 가만히 수그리 하고 있어. 그래야 된다. 그랬던데 시진핑이 뭐라고 했으면요. 새로운 대국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미국과 중국 관계에 새로운 대국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우리가 맞짱 뜨겠다. 이런 식으로 붙었기 때문에 아까 네 가지 전략에서 아직 못 미치는 나라가 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같은 것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진핑이 새로운 대국 관계를 선포한 것이 잘못이다. 네, 감사합니다.